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부분 외에 지금 보시면 이제 무정전공법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무정전공법, 뭐 PSS 여자 방식, 발전기 쪽에서 뭐 배전 방식까지는 안 갈 거고 냉각 방식이나 뭐 주파수 저하시 대책 어디까지 이제 발전기 쪽에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가지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발전기가 좀 일부 좀 남아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변압기 쪽입니다. 변압기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발전기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키가 아니라 이게 중간에 막 섞여 있습니다. 발전기, 변압기, 발전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좀, 여러분들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섹션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는 약간 뒤죽박죽 돼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90년도에 만든 책 치고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내년도를 만약 또 연구반을 하게 되면 또 책을 또 바꿔야 되겠죠. 똑같은 책을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할 때는 잘 돼 있는 책이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것만 계속.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뭐 내년에 연구반을 진행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여러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교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거 공부했으니까 다른 걸 보고 싶다. 똑같은 얘기는 들어봐야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지성호 씨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존우 씨 책은 하기엔 조금 너무 어렵고, 그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뭐 남 교수님 쓰신 책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요약이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송배전공학은 간단하게 잘 돼 있는데 발전 쪽은 좀 이 내용은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책의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재를 또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기본서반은 아마 그냥 계속 그냥 그 형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단지 이제 칠판에 이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릴 겁니다. 왜냐면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계속 칠판에만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요약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요약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요약을 또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칠판에다 적어가면서 요 안에 내용이 뭔지 칠판으로 적어가면서 같이 정리를 해서 써가면서 그 다음에 요약본을 한번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죠. 칠판으로 써가면서 요약을 해드려야지 그 자료들은 이미 나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써보는 시간별로 조금씩 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서도 지금 이 책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앞에 발전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관점에서 송전 쪽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이 뒤에까지 다 나가는 것보다는 한 1월 달쯤 되면은, 지금 보시면 11월의 중간 아닙니까? 그러면 5, 6번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가 좀 나갑니다. 그래도 뒤쪽까지. 그렇게 되면 발전 쪽을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험 대비를 해가지고 어차피 뭐 한 달이든 3주든 그건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때는 그때 225문제 가지고 아예 또 한 번 하자. 그러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파일럿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처음에 뭐 문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게 연구반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교재로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답식도 또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한 200문제를 뭐 문제답 하면서 아까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을 쓸 건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시험을 얼마 정도 남겨놓고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연상을 하게 되니까 답안지.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연상을 해 나가셔야지만 됩니다. 무정전공법 하면은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 빈도수는 좀 작습니다. 무정전공법이. 전체적인 빈도수가 작은 건 아니고 옛날엔 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나오기에 배전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빈도수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뭐 활선 작업, 바이패스 공법, 이동형 변압기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근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게 아니죠. 뭐 활선 공법이 있고 가공송전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많이 써놓은 게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쓰니까요. 무정전공법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공법 종류가 있으면 활선하고, 여기 보시는 게 활선하고 가공이 있습니다. 가성전, 직접 활선, 간접 활선. 여기서 끊어지죠. 고무장갑을 이용해가지고 활선 상태에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핫스틱을 해가지고 고무장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막대기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로봇가 하느냐, 이런 거죠. 결국 사람이 직접 하느냐, 사람이 직접 만져가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뭔가 물건을 이용해서 하느냐, 요 차이고, 활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활선 공법들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대부분 이제 바이패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바이패스나 발전기 쪽으로. 아까서도 나왔던 부분이 뭐냐, 활선 공법, 바이패스 공법,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발전기 공법, 이렇게 이 제목에서는 세 가지가 나왔죠? 활선, 바이패스, 그 다음에 이동용 변압기차, 발전기 공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바이패스 공법에 공사용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이동용 변압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발전기 공법에 쓰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활선 상태에서는 하게 되면은 뭐, 핫스틱 같은 거 사용하는 것들 많이 쓰겠죠. 사람이 직접 만져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로봇을 이용하거나, 뭐, 바스켓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절연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 그, 붐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절연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00kg까지는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은 하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서는 작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100kg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자기가 직접 연결해가지고 절연 장갑을 끼고, 왜, 이 바스켓 자체도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 중에 떠서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위험한, 위격거리가 좀 안 나오거나 위험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걸로 해가지고 COS 제끼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붙여놓고, 먼저 붙여놔야죠. 아까 지금 절체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전 절체가 아니라 루프 절체를 먼저 해놓고, 먼저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나중에 저걸 제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에서 이 바이패스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죠. 정전 축소 공법, 뭐 공사용 개폐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 바이패스를 하는데 케이블 이용을 하거나 이동용 변압기를 이용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공법들. 가끔 가다 보면은 케이블 연결하는 거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뭐 차가 두 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헬멧의 색깔이 약간 틀리죠. 국방색 헬멧에 쓰고 있어가지고 어디 뭐 회사 적혀 있죠. 그러면 붐대 딱 내려놓고 한 대 와가지고 뭐 케이블 갖다 놓고 옆에 붙여놓고 어떤 건 변압기가 달려있는 차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 아니면은 거의 뭐 변압기 요 두 개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핫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보긴 봤거든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직접 이렇게 내리고 하는 부분들을 또 보긴 했는데 거의 이런 부분일 겁니다. 발전기 차를 쓰는 경우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바이패스가 안 되는 경우는 그땐 발전기 차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절차하는 방식이니까 거의 뭐 루프가 돼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케이블이나 이동용 변압기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효과는 뭐냐? 작업 정전이 감소된다, 안전이 확보된다, 환경이 개선이 된다. 이런 거는 애우는 방법밖에 없고요. 케이블 용도, 고압 공사용 케이블이냐, 아니면은 이동용 변압기 부속 케이블이냐, 뭐 뭐 간접 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용 개폐기 공법, 공사용 개폐기를 설치하여 활선 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한다. 부하가 없고 공사기간 이후 부하를 타 선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만 된다. 여기 보시면 이 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로 개폐기 상시 개방 작업 시 투입한다. 여기서 부하가 없을 때 점퍼를 분리하고 개폐기를 여기를 달아가지고 분리해놓고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하가 없을 때만 쓰는 거죠. 부하가 없을 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폐기를 강제적으로 달아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한다는 얘기죠. 우회해놓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정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쓸 거고, 대부분이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여기도 보시면, 공사 구간 내에 분기선로 특과 고개구, 뭐 변대주,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임시 연결해서 공급해가지고 활선 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한다. 대부분의 배정공사에서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바이패스 케이블을 가장 많이 쓰죠. 아니면 이동용 변압기를 달거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분기 접촉함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지금 죽는 겁니다. 여기 점퍼 분리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 중간에 접속함들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연결하고 여기서 또 연결한다 이거죠. 사실 이쪽 선로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점퍼를 분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동용 변압기차는 변압기가 차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동용 변압기 차 공법은 주상에 설치된 변압기를 교체 또는 점검할 때. 그럼 뭐 부하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 부하 부분에 대해서 변압기 안에 2차 측을 그쪽으로 연결해 놓고 변압기에 COS가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2차 측을 병렬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동용 변압기 차에 안에 있는 거에서 제가 본 건 변압기 차도 보고 저것도 봤는데 대부분 이제 케이블 공법을 해가지고 바이패스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변압기를 써야 되는 경우는 변압기 이제 고장 나거나 했을 때 그 내부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여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여지진 않죠.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든 거죠. 대부분 바이패스 공법을 많이 보는 거니까. 얘는 아까처럼 뭔가 작업할 때는 변압기를 끄집어낼 때 뭐만 보는 거니까 이런 방법들도 많이 쓴다. 그래서 변압기 차에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를 2차 측에다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끼면은 여기 변압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변압기는 죽어도 이쪽 선로에는 정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 그림들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활선 공법. 활선에서 직접하고 간접 정도가 있다. 직접은 손으로 만드니까 뭔가 보호장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간접은 손으로 못 만지니까 뭡니까? 핫스틱. 뭔가 이제 붐대 가지고 하는 거고, 아니면 로봇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 외에 하는 것들이 뭐다? 나머지 바이패스 공법하고 발전기차가 있다. 근데 여기는 발전기차는 없죠, 지금. 바이패스 공법에 공사용 케이블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용 변압기 차를 하거나, 요런 정도만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 테마 정도. 필요하면 발전기 공법 해가지고, 요게 지금, 얘가 이렇게 받아서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로를 연결해도 어차피 이 선로 자체를 죽여야 될 때, 이 선로 자체를 죽여야 될 때는 어떡합니까? 발전기를 여기다 달아서 여기를 죽이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선로 작업을 작업하고 얘를 투입하면은 병렬 운전해가지고 투입할 때, 그럴 때나 쓰니까 발전기 공법들은 이제 크게 사용은 안 하겠죠. 제가 한전에서 쓰는 거는 못 봤습니다. 저도 배전 쪽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쓰시는지는 나중에 배전 쪽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주로 쓰는 것들은 케이블 쪽 많이 쓴다라고 했고요. 변압기 쪽은 제가 일부는 본 적은 있습니다. 나머지 발전기 쪽은 본 적이 없고요. 혹시 어떻게 쓰시나요? 바이패스 케이블도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없어졌나요? 그러면은 변압기를 많이 쓰고요. 그냥 변압기로만? 예. 차를 많이 쓰고. 예. 차로? 그래서 이동용 변압기 차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게 변압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냥 붐대만 있어서는 잘 모르겠던데. 안에 삼성 변압기 들어갔습니다. 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큰 차가 오면 얘가 변압기가 들었구나 이건 아는데 보통 보면 붐대 내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동용 변압기 차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자료들이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가지고 서로 자료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개통이나 이런 쪽은 뭐 이런 PS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안지를 쓰기 위한 정도까지는. 여기도 키워드로 그냥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FPW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F. 주파수, P, 전력, W, 각속도. 이 세 개를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각속도, 주파수, 위삼각 변화, 뭐, 출력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저주파 진동 등의 제동현상을 향상시켜 동기발전기 안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 개념적으로 보면 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와있죠.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뭐죠? 여기 계자. 여기가 전기자. 여기 계자가 돌면서 여기 자석이 연결이 돼서 여기서 전압이 발생되는데 이 전압이 변동이 있었다 그죠? 이 부하의 원인에서 변동이 이렇게 막 생기면은 그 부하의 변동 부분이 이 PT를 통해서 여기 레퍼런스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레퍼런스가 100V였는데 얘가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99V가 들어왔다. 그럼 그 차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1이라는 부분만큼 올려라. 그러면 AVR이 자동전압 조정기가 1이라는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기에 계자전류를 더 집어넣어. 석탄을 더 떼. 이거하고 똑같죠? 아니면 회전수를 좀 더 올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계자 부분에서 이런 부분 자석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얘가 100V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전압 조정기에서 이 계자 부분만 옮겼는데 계자에 의한 부분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안 됐을 때는 요걸 가지고 이제 기계적인 조속기 쪽으로 해가지고
석탄을 더 떼, 그럼 회전수를 올리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조속기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겠죠. 그럼 얘가 회전수가 틀려지는 거고, 저희는 회전수가 아닌 정기적인 부분만. 기계적인 부분도 여기서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압조정기에서. 그럼 이 수동조정은 여자기를 올려주는데 이 부분이 늦었다 이거죠. 그전에는. 뭐 해라 그러면은, 늦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초소공 여자장치가 되면서 얘가 뭔가 조금 변화가 되더라도 그전에는 얘가 이렇게 변화되면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뭐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동이 되더라 이거죠. 여기서 조그만 변화가 있었을 때도 얘가 막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또 출렁이 거릴 거 아닙니까? 출렁거릴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재동 현상. 아까처럼 제동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제동되는. 왜냐면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너무 출렁되니까 반대로 이제 또 제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 이게 그래서 초소공 여자 방식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AVR에 대한 부가 신호로서 쓰기 위해서 PSS가 달려지는 거죠.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치.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게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이 AVR이 흔들리지 않도록 PSS에서 부가적인 신호를 줘가지고 얘가 뭔가 왔을 때 여기 외부에서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P라든가 세타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주파수라든가 각속도는 뭡니까? 여기 회전각 아닙니까? 기계적인 부분, 정기적인 부분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얘가 전압조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운동이 심하다 그러면 얘가 부가적인 신호를 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AVR에 들어가는 신호를 얘는 보조 안정화 신호입니다. 보조 안정화. 주는 이 신호고 얘는 보조입니다. 보통 한 10% 정도만 감지를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안 쓰다가 요즘에 하도 이런 여자기가 초소공 여자장치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용량이 요것들이 50만 이상 되면 무조건 달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이죠. 외국 기준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들 보시면 그겁니다. 자, 요거의 부재정 현상, 초소공 여자 방식. 그래서 여기 PSS가 나오면 초소공 여자 방식이 일단 나와야 되면 됩니다. 그 일반 여자 방식이 아니라 초소공 여자 방식. 그래서 얘가 빨리빨리 변동하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변동하는 신호를 아까 얘기했던 그 4개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출력 변화 등의 뭐라고요? 보조 안정화 신호를 이용하여. 그래서 아까처럼 부재정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기 위한 장치가 바로 PSS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재정 현상이 뭐냐? 외란에 대해서, 여기 외란에서 VT가 변하게 되면 오차, 델타 I가 증가되고, 그럼 전압조정기에 가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재정 현상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라고 했죠. 인덕턴스, 계좌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사실 변화가 일어나서 전압이, 자석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전압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덕턴스에서 인계자, 인덕턴스, 계좌에 있는 인덕턴스, 인계자, 자석. 나왔죠? 자석 응답이 지연이 된다 이거죠. 위상이 지연돼서 진동이 발생한다. 위진동. 위상지연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뭔가 헌팅이 생기는 거죠. 제때 가져야 되는데 얘가 좀 늦게 가니까 뭔가 흔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진동이 생긴다 이거죠.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면서 작용력이 어떻게 됩니까? 딱 어떤 정확한 영역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불감대, 불안정 영역 이렇게 진동이 동쪽 작용력이 뭔가 움직이는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동이 계속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재정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얘는 이렇게 감소하더라. 여기 수렴을 하죠. 내가 원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점에 가야 되는데 그게 요 지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감소해서 오는데 내가 요 지점부터 출발하니까 얘가 자꾸 진동이 이쪽 영역으로 가니까 불감대 영역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PSS 설치 전 이렇게 나오고 PSS 설치 후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제 교재에. 나중에 답안지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없지만 다른 이제 그 답안지를 보자 보면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요 안에 자체가 이건 제가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수치 넣어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던 거니까 이거는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카드 하나 꽂혀 있습니다. 카드 하나 꽂혀 있는데 그 카드 안에 들어야 있는 것들이 뭐냐? 변진 증거제로 외우시라는 얘기죠.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뭔가 이걸 받았으면 내부에서 계산하기 위한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처럼 뭐 진지상으로 된다면서요. 그걸 계산해야 되니까 1 플러스 TS분의 K 해가지고 저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달함수도 써주시면 되죠. 더 잘 안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면 진지상, 변진, 증폭기가 있다는 얘기죠. 진지상으로 바꿔준다면 크기를 커져가지고 변진, 증거, 신호를 제거하고 뭐 쓸데없는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빼버리고 변진, 증거, 제한을 하고 리미트를 왜? 출력을 내보내는데 10% 정도만 내보낸다고요. 왜? 보조 안정화 신호가 있어서 또 들어오면 초소극 여지 장치가 이만큼 막 흔들리는데 얘는 그거를 좀 줄이려고 보조 안정화 신호로 한 10% 정도만 시그널을 주는데 이거 신호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또 이거 막 흔들어 버릴 거 아닙니까? 한 번 흔든 놈을 또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진 증거제, 여기 나왔죠? 변진 증거제.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더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자 방식이 이제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여자기. 아까 여자기라고 했죠. 엑사이터. 그 엑사이터의 종류들이 뭐가 있냐. 요거는 잘 나와 있는 게 전력연구원의 그 박사님 이름이 뭐더라? 옛날에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쓰신 그 논문이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베껴서 썼습니다. 사실 그것도 다른 걸 다 베낀 건데 한글로 돼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논문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여자기 부분이 잘 나온 게 아닙니다. 내용이 잘 나온 게 아니라서 요것도 그냥 참조하시고 그런 자료들을 나중에 보시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죠. 여기 EX2000, EX2000, EX2000. 나중에 보시면 저 뒤에 가서 뭐 EX2000 뭐 발전소 제어 쪽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모델명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발전소 제어 시스템이 뭐로 돼 있다. 그럼 EX2000이라고 여기 지금 발전 설비에 뭐 마크 V에 EX2000이라고 뒤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델명이고 지금 이 여자기도 2중화, 3중화까지 돼 있습니다. 여자기 자체도. 3중화로 돼 있거든요. 여자기가 3중화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정화 부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여자기가 죽으면요 발전기가 죽거든요. 왜? 계좌전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좌전류가 나와서 자석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고정자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죠. FBI,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땐 변압기를 가지고 처음엔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압기 가지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이해하실 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N극, S극 그려가지고 그냥 자석 FBI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FBI를 하면은 막 혼돈이 생기니까. 변압기부터 알고 나면 얘가 뭔가 전달이 되는 거구나. 근데 전달이 되면서 이제 전동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터빈 발전기의 여자계통. 이제 계자죠, 계자. 직류. 여자면 뭐라고요? 계자. 계자는 뭐라고요? 직류라고요, 무조건. 근데 이제 이게 직류를 만든다. 어떻게 직류를 만드냐, 이거죠. AC를 이용해서 직류를 만드냐, 아니면 DC 자체에서 직류를 만드냐,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직류입니다. 직류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냐, 직류 부분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직류 전류를 발전기 계좌로 계좌 건선에 공급하는 게 여자기입니다. 여자기. 그럼 이제 결국 직류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직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원래 게 직류냐 원래 게 AC를 DC로 바꿔서 하느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발전기 쪽에서 송전계통에서 뭐 AC 550V를 뭐 바꿔가지고 DC를 해가지고 보내준다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발전한 부분을 백업을 해가지고 다시 자체 여자기 쪽에 여자기용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다시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통해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어 기능, 보호 기능, 계좌 전압과 계좌 전류를 제어해가지고 AVR이니까 제어, 보호 같은 경우는 과동답으로부터 빨리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호 기능도 있다 이거죠. 직류 여자기, 직결, 별치. 직결은 바로 연결한다는 거, 별치는 따로 뺐다는 얘기죠. 별도로 치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도 교류 여자기, 교류를 별도로 했다. 회전력,
이제 직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앵극 에스카 했을 때 브러쉬 링이 있죠? 직류 발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링이 있어가지고 얘가 바꿔질 때마다 뭔가 어떻게 됩니까? 브러쉬 링에 딱 연결되면서 뭔가 전압이 계속 걸리는 거죠. 직결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작의 용량이 커진다 이거죠. 기계적 제어를 받기 때문에 직류 타입을 그대로 연결하기에는 크다 이거죠. 직류가 있으면은 직류를 전압을 인가하려면 우리는 AC 같은 경우는 전류의 0점에서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져도 되는데 DC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일정한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튼튼해져야 되니까 크다고요, 뭐든지. DC 타입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 발전소 죽었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되는 게 발전기가 비상발전기에 돌아가지고 얘를 여자를 시켜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 비상발전기가 안 돌면 문제가 생기죠. 그 비상발전기 자체도 말 그대로 비상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해주는 거고요. 발전기만 돌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스팀도 같이 돌려야죠. 그 모터도 같이 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공급해야 되는 용량들이 큽니다. 별치정류, 커뮤테이터 리스. 이건 브러쉬 리스. 리스라는 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리스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 하면 자동차 리스 생각하시는데 홈 리스 하죠. 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니까 홈 리스죠. 그래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홈 리스. 예? 리스, 커뮤테이터, 정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안에서 정리해주는 부분. 왜? AC하고 DC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교류 여작이라면서 지금. AC하고 DC를 바꿔줘야 되는 커뮤테이터. 이게 정류자입니다. 별도로 설치된 정림지형 정류장치를 이용 여자 전원을 정류하여 슬립링을 통하여 주 발전기 계좌건선에 DC 출력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안에 뭐라고요? 정류자가 없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바깥에 별도에. 이 얘기입니다. 회전형 브러쉬를 쓰는 여기는 회전 전기장 교류 여작에 실리콘 정류기로 정류하여 여기 회전하는 이건 정류자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류자가 안에 회전기 안에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 도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여기 축이 있으면요. 여기 전기자가 있고 그 정류자는 요 옆에 또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옆에 회전치게.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뜯어내면 앞에 이렇게 끝부분에 있죠. 끝부분을 뜯어내면 그 안에 이렇게 정류자가 이렇게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고정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 안에, 끝에 부분에 다. 근데 얘는 그 부분을 이제 그 끝에 교류를 축과 함께 회전하는 실리콘, 축과 함께 회전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 나중에 이 비상용 발전기 이제 구조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정류자가 그게 없고 바깥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얘는 브러쉬가 있죠. 슬림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브러쉬. 정류자가 없는 대신. 밖에 있는 대신. 왜? 연결해서 얘가 DC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DC를 교본해주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얘는 안에 있으니까 슬림링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실리콘 정류기로 정리하여 계좌건선을 여자한다. 회전부에 내장된 정류기에서 교류가 정렬돼 발전기 계좌에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슬림링과 브러쉬는 사용되지 않는다.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회전체 자체에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돈다 이거죠. 같이 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로 공급해주면 되니까 없는 거죠. 얘하고 차이는 얘는 커뮤테이터가 없으니까 슬림링이 필요하고 얘는 커뮤테이터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슬림링이 필요 없다. 그 차이입니다. DC는 몰라도 됩니다. 잘 안 쓰니까. AC형에서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정지형이죠. 정지형 여자기 타예요. 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별치형 정류기 같은 건 바깥으로 별도 빼줘야 되는 거고요. 뭐 회전형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고치기가 귀찮지 않습니까? 뭔가 다. 얘도 바깥에 별도로 있고 슬리밍도 있으니까 슬리밍이 있다는 건 뭔가 또 이제 다르는 거죠. 얘는 회전형이니까 브러쉬는 없지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고치려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회전정리라고 이제 교류 여작이 있고 회전정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연구자석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처음에 자화를 시켜야 되니까 연구자석은 연구하냐? 영구적으로 그냥 영구적으로 자화 성분을 띱니다. 단 성분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막 이렇게 두들기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그럼 얘가 다시 살아납니다. 얘 특성이.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옛날에 물어보더라고요. 영구자석이 과연 영구적으로 자화 특성을 가지고 있냐? 영구적으로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화 특성이 떨어지는데 그 주변에 뭐 변화가 생기면 얘가 다시 그 자화 특성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걔 자체 특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소멸은 안 됩니다. 뭔가는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진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뭔가 외부의 변화가 오면 그 특성이 다시 또 살아나는 거죠.
전자석하고 똑같죠. 자석 보면은, 힘은 좀 떨어지지 않는 그 다석 때문에 막 옆으로 막 비벼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가 다시 전기 특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정지형, 스태틱, 사이리스터 직접 여자 방식이라고 됐죠. 슬림링을 통해서 동기발전기 계좌에 여자 전류를 공급한다. 사이리스터에서 발전기 계좌 전류가 직접 제어되기 때문에 시간제한 없고 응답이 빠른 반면에 초기 여자를 외부로 공급받아야 된다 이거죠. 얘는 정지형 여자기를 쓰는 게 소공. 아까처럼 빨라지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초기 여자는 투입되면 자동으로 공급되고 뭐 자동으로 차단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사이리스터를 쓰기 때문에 아까 거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정유기를 쓰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그런 부분을 쓰지 않습니까? 얘는 별도로 바깥에 사이리스터를 써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금 여자도 되는 겁니다. 정지형 여자기가. 바깥에 특성이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바깥에 넣는데 걔에 대한 특성들이 대신 여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정지형 여자기도 바깥에 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림링이 필요하죠. 바깥에다 놓는 건 슬림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방법으로 가는 건 바깥의 특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기에 전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원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초기 할 때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 자석으로 가지고 거기에 어떤 계좌 자석을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그냥 자체 안에 연구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자석에서 여자가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연구 자석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보니까 자석을 만들어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석을 만들어내는 초기 여자 장치에서 자석을 만들어내는 전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여자형 변압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자형 변압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원을 받죠. AC를 받습니다. AC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형 변압기에서 얘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기의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변압기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죠? DC가 나오죠. DC가 여기 슬림링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AC 방식이죠, 얘도. 왜 AC 전원이 들어오니까. 그 여자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판넬을 보시면, 발전기 판넬을 보시면 그냥 조금 한 요 정도 되는 정도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판넬에 한 반 정도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요거의 전원만 공급해주면 되니까, 용량이 그것만 하면 되니까 변압기가 안 크다는 얘기죠. 동기 전동기도 가시면 여자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도. 왜? 동기를 시켜줘야 되니까. 왜냐면, 발전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동기 전동기도. 그러니까 여자기로 자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니까. 똑같이 가야 되니까.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회전자기죠. 회전자기에서 쫓아가면서 슬립이 생기는 거고, 얘는 동기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여자기용 변압기가 필요한 거죠, 동기기도. 동기 전동기도 가시면 여자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EX2000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 PSS 기능을 갖는 디지털 여자기다. 예? 요거가 이제 정지형 타입이 아니라 아까 고기 부분이 이제 디지털 소자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정지형 타입 많이 쓰고 있고, 그 여자기 자체도 지금, 요 여자기가 하나가 요거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요거 여자기가 3중화까지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자기를 만들고 하는 팀에서 제가 논문을 썼었습니다. 전력연구원에서 제가. 그 팀에 다니면서 이제 그 PSS하고 여자기하고 그런 그 특성 시험하고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련돼서 여자기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 본 거고, PSS가 어떻게 된 건지 본 거고, 거기서 이제 실증하는 그걸 그걸 이제 국산화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국산한 거를 갖다 설치해놓고 제대로 시운전해가지고 돌아가는지, 또 팩타는 얼마 값으로 넣어줘야 되는지, 왜냐면 시정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달한 수니까 얼마 값 안에서 이렇게 변동해야 되는지 그거 현장에서 테스트하면서 그거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축약용, 왜? 실제로 가서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약용 발전기를 갖다 놓는 겁니다. 왜?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축약용을 갖다 놓고 실제로 발전기를 동기운전 시켜가면서 이 축약용 발전기에 우리가 여자기 달아놓고 그 여자기에 시정수를 넣어가지고 얘가 헌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외부에 이제 가변을 줍니다. P값을. 가변을 줘가지고 그거의 값에서 얘가 헌팅하지 않고 제대로 쫓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개수를 넣어가지고 요 정도하고 요 정도 사이에서는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들 수차 발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였죠? 같이 이렇게 1m에서 하는 부분. 예? 무구속도도 있고, 무구속도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그려가지고. 예? 예, 투기속도. 예? 1m에서. 걔처럼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다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렉티파이어가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얼터너티브 엑사이티 필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도는 거죠. 거기 부분에 렉티파이어를 달아놔가지고 발전기 쪽에 만들어진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거를 여기 보시면 바깥에 달았냐, 안에 달아있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근데 조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아까처럼 거의 제어가 주죠. 제어가. 보호 부분은 아까처럼 차단기가 있습니다. 메인에 보호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사고 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 보호 부분이고 거의는 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뭔가 외란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안정도도 보시면 뭔가 외란이 있었을 때 빨리 쫓아서 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FPW 이 세 가지 팩터가 들어왔을 때 각각 다른 에너지 아닙니까? 다른 에너지가 얘가 그 안에서 각각 이제 변화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어떤 토크를 내기 위한 그 부분이 일정하게 되는지를 봐야죠.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대략적으로. 터빈 발전기 설치.